시각장애인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 시설물에 부딪혀서 다친 데 대해서 법원이 지자체와 한전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통행권의 현 주소 짚어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3월 A씨는 목포시 오감동 보도를 걷던 중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히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변압기의 제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해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고요. 한전은 이후 2024년 5월 변전소 머소리에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 장치를 부착한 데에 이어요. 10월 문제의 변압기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거 또 이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A씨 사건의 법률 대리인 이소아 변호사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사건을 소송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분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과 이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면 사실 소송에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소송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생기게 된 것 자체가 당사자한테는 힘든 사안이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전 측으로부터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이런 걸 다 시정을 할 텐데 소송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 하는 연락들이 여러 번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지켜질 약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번 판결에서는 그 변압기가 보도는 2m 폭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2m 폭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는 중에 모든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압기는 보도를 2m 30cm나 침해하고 있었거든요. 침범하고 있었던 이런 변압기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전이고 그리고 이 변압기를 점유하도록 내버려둔 주체는 목포시인데 이렇게 한전과 목포시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서로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를 떠미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는 이제 법으로 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법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희도 걷다 보면은 변압기를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압기에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설비도 안 돼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변압기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 설비나 방호 설비도 없었고요.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전자 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A씨는 사고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지만 변압기 소유자인 한전과 도로 및 시설물 또 전기 사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A씨가 낸 정보 공개 청구까지 거부를 한 정도로 좀 사실 소송까지 오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법에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변압기 설치 기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도는 교통약자 보행을 위해서 폭을 2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도 120c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에 따라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변압기는 115cm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변압기 규정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설비의 이용과 또 정보 접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아울러 도로법, 또 전기사업법, 보행안전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이 변전시설의 옥내와 지중화, 보도 조명 제한 등으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목포시에서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이후로 목포시는 사고가 난 오감지구 내에만 변압기가 수십 개가 있다 보니 택지 개발 사업 이후 보도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목포시 건설과 도로정비팀 문정은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포시 보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보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 기타 시작물에 대해서 보행하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변압기 기타 시작물에 대해서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모두 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전에 요청을 했을 때 한전에서도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전에서도 그 내부적인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수조사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해당 그 변압기 앞에 안전 조치, 그리고 변압기 한전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안전 조치, 이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판결이 원고 승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게 된 이유가 해당 그 지작물 변압기에 대해서 이 변압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 위험한 시설물이 보도내에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라고 그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판결이 나왔으니까 한다는 것보다 한 발 좀 앞서서 판결이 있기 전에도 당연히 불편할 걸 감지하고 이렇게 설치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근데 이번 이제 판결을 계기로 해서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통행할 때 불편이 되는 이런 것들, 시설물들을 없애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통행권이나 이동권, 시각 장애인의 지금 권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 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점자 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 있는 등 사실 점자 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권, 이동권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에 맞는 시설이 되려면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점들을 바꿔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행 시에 이 점자 블록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라면 보행이 편안하도록 소재와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고요. 네. 이 아이들 놀이터의 바닥재와 같이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이라면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아이나 노인 등을 비롯한 이동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 장애인이다 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동하거나 뭐 통행하거나 했을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질 않는데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엄두조차 못 낼 네.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의 특성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동편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은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예. 실제로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는지 사회적 협동조합 어둠 속의 빛 김갑주 대표에게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끊었다가 하게요. 조금만 끊어보세요. 네, 옆으로 옮겨갈게요. 예. 네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행하고 이동한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기조차도 좀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해당 사항인데, 이게 제대로 앞에 가다 보면 앞에 뭔가 물건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변압기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목포시에서 발생한 변압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목포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주시 또 전국시에서 발생하는 변압기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권리 있게 이동할 수 있는가, 통행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대부분 뭐 버스 아니면 택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버스나 지하철 모두 다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택시 이용할 때는 어떤 점들이 불편한지는 잠시 후에 다시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화 연결이 돼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어둠 속의 빛 김갑
김갑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모포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인도에 예. 세워진 변전기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난 예. 사건이 예. 있었고 최근에 네.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네네, 결과 알고 보셨을 있습니다. 텐데 예,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회 환경이 누구든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이 안타깝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 어떤 좋은 계기를 말씀하실까요? 이게 이런 일이 없이 넘어가면 시민들이 모를 텐데 이런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네.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행권이든 이동권이든 장애인에 대한 그 이해를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갑주 대표께서도 이제 시각 장애를 지금 예. 갖고 계시는데 네. 이동하시다 보면 어떤 예. 점이 불편하시던가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전명인데 솔직히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불편한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게 길을 가다 보는데 막 상점 앞에 우주선 내놓으면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제일 불편하고 두 번째 오늘 있었던 일처럼 인도인데 인도는 사람이 걸으라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기관이든 뭐 단체든 자기 편의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그 비장애인들이나 비시각들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인도가 좁은데 몇 차지에 오면 시각도 그렇지만 휠체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또 그 턱 조금만 신경 턱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상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불편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상점이 그 앞에 인도의 물건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면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탓을 해요. 아니 이 인도의 법을 얘기해서는 무단 방해를 놓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부딪힌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이 자신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장애인들에 대한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이고 명색이 한전이면 국가기관이고 공사인데 한전 편의에 의해서 이 변압기를 설치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을 만드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 사건 하나로 해서 모든 사람이 느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보행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긍정적인 것은 우리 시각 장애인이 그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말았으면 사건이 안 됐을 텐데 이 시각 장애인 스스로가 이것을 문제화시키고 그 큰 공사와 이렇게 다툼을 이렇게 열어서 이겨내고 세상에 홍보 말해서 알리게 됐다는 것은 큰 계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꾸 우리 시민들 탓을 한 것 같지만 뭐 잘못됐다는 꾸중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회적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예. 어떤 점이 또 생겨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시민들이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내 이웃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 움직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다음에 사회 시민들의 의식 활동이나 예를 들자면 교육이나 홍보 이런 데에서 학교에서도 영어 수학 공부 가르치는 데만 열심히 하지 이 사회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에 대한 공부는 많이 부족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여서 시민들이 장애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할 시간이 환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장애인 인지 않고 이렇게 변압기를 만든다든지 볼라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계단을 만든다든지 불편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사회적 시민 인식이 부족하다. 이게 올려지면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하나도 한 명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 네, 그럼 그렇습니다. 해야죠. 그럼요. 투자할 건 그런 해야죠.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그래야 제도화되고 또 좋은 환경이 그때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우리만 좋겠습니까? 노약자들 또 어쩌다가 뭐 사고나 다치신 분들도 잠시 임시 장애도 가졌을 때도 편리하고 좋은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에 어떤 분이 학교를 다닐 때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수업을 하지 않고 같이 수업을 하면 늘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네, 예 통합교육을 저희들이 부르짖는데 장애인들 늘 격리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약 265만 명, 5%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어울려 사는 사람들 중에 5%는 장애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 들으신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5%가 장애인인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격리시켰어요. 교육에서도 그랬고 직업에서도 그렇고 사회 환경에서도 이런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이 이런 보행권에서도 우리를 인지 못하게 해서 자칫 하고 이런 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 같이 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제 통합 교육, 통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식을 변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어둠 속의 빛 김갑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동하는 것 중에 그래도 택시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상황만 봐도 역사 내에서 방향을 알려주거나 또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음성 신호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역무원이나 주변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버스만 봐도요. 버스가 서는 위치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이고 도착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몇 번 버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현재로서는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통행권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네, 뭐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의 나라를 보면요.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몇 번 버스입니다라고 음성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버스가 정차하고 탑승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겠고 또 이 모든 것이 점자 블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경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을 따라서 해당하는 버스의 위치가 서면 그 버스가 서고요. 또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운전기사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기하거나 직접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의 이동권, 통행권 문제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진즉부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셜 디자인은 본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이렇게 의미로 국한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의 통행권, 이동권 이야기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